미쓰비시 A6M0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태평양 상공을 장악하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전설적인 제로 전투기는 당시의 공학적 한계를 뛰어넘는 뛰어난 항속거리, 기동성, 속도를 겸비한 전투기였습니다. 일본 제로 전투기는 항공공학의 걸작으로 연합군 파일럿과 엔지니어들이 믿지 못할 정도의 성능 지표를 달성했습니다. 미쓰비시 제로 비행기의 혁신적인 설계는 경량 구조, 공기 역학, 시스템 통합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나카지마 사카의 엔진과 첨단 구조 공학이 결합되어 1900마일 이상의 항속거리를 유지하면서 적기를 압도할 수 있는 항공기가 탄생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A6M0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기로 만든 획기적인 엔지니어링 결정, 혁신적인 소재, 기술적 타협에 대해 살펴봅니다. 초경량 구조부터 첨단 공기역학 기능에 이르기까지 제로 설계의 모든 측면에서 놀라운 엔지니어링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경량 디자인 철학. 미쓰비시 제로의 엔지니어링 우수성의 중심에는 1940년대의 기존 항공기 제작 방식에 도전하는 급진적인 경량화 설계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지로 호리코시의 팀은 경량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전투기 설계의 새로운 시대를 정의할 혁신적인 솔루션을 구현했습니다. 제로 엔지니어링 팀은 디테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놀라운 무게 효율성을 달성했습니다. 이들은 크고 무거운 금속 조각을 사용하는 대신 전략적인 라이트닝 홀이 있는 판금 알루미늄으로 복잡한 브래킷을 제작했습니다. A6M0의 무게는 555파운드에 불과하여 주요 경쟁 기종인 그럼먼 FC 와일드캣보다 871파운드 더 가볍습니다. 주요 경량화 혁신에는 금속 대신 합판 보강재를 일부 부위에 사용하고 엔진을 조종석에 가깝게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무게 배분을 개선하고 날개와 동체를 영구적으로 결합하여 구조 부품을 줄인 것이 포함됩니다. 제로 경량 구조의 초석은 1936년 스미토모 금속 공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엑스트라 슈퍼 듀랄루민이었습니다. 이 아연 알루미늄 합금은 기존 소재에 비해 무게 대비 강도가 우수하고 피로 저항성이 강화되었으며 연성이 뛰어났습니다. ESD의 부식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혁신적인 부식 방지 코팅인 크롬산 아연을 개발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소재의 경량 특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적 무결성을 보장했습니다. 제로의 구조 설계는 엔지니어링 효율성의 마스터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날개 하중은 평방 피트당 24, 3파운드에 불과하여 와일드캣의 평방 피트당 28, 6파운드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날개 하중은 항공기의 경량 구조와 결합하여 60노트 이하의 속도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날개를 중앙 동체에 직접 통합하고 조종석 뒤에 단순화된 꼬리 어셈블리 장착, 최적의 무게 배분을 위한 제어 표면의 전략적 배치 등 몇 가지 획기적인 구조적 솔루션을 구현했습니다. 경량화에 중점을 둔 설계에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조종사 장갑과 자체 밀봉 연료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적의 포격에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은 방어 기능보다 공격 능력과 기동성을 우선시하는 당시 일본 해군 교리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로의 날개 구조는 끝에서 끝까지 연속적인 I 섹션이 있는 두 개의 메인 스파를 사용했으며 T 섹션 압출 캡을 단단한 수직 외부로 연결하여 구성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항공기의 뛰어난 성능 특성을 뒷받침하는 견고하면서도 가벼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고급 공기 역학 기능. 미쓰비시 제로 전투기는 혁신적인 날개 디자인과 정교한 제어 시스템을 통해 공기 역학적으로 뛰어난 일본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항공기의 공기 역학적 구성은 1940년대 해군 항공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상징합니다. 제로의 저익기, 캔틸레버, 단일 평면, 레이아웃은 고양력, 저속 날개 설계를 통합하여 놀라운 성능 지표를 달성했습니다. 날개 하중이 평방 피트당 24, 3파운드에 불과하여 그럼먼 FC 와일드캣이 28, 6파운드보다 훨씬 낮아
60노트 이하의 속도에서도 제어 비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역갈매기 날개 디자인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랜딩 기어를 더 짧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본 제로 전투기의 뛰어난 성능은 첨단 항력 감소 방식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주요 공기역학적 특징으로는 기체 전체의 플러시 리벳, 뛰어난 가시성을 제공하는 유선형 조종석, 캐노피, 매끄러운 날개와 동체 통합,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엔진 카울링 등이 있습니다. 이 항공기의 제작 방법론은 동체와 날개를 별도의 부품이 아닌 하나의 유닛으로 제작하여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이 독특한 접근 방식은 생산 속도가 느리지만 구조적 무결성이 뛰어나고 근거리 기동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R6M0의 조종면 설계는 기동성과 파일럿 제어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초기 모델에는 에일러론에 서버 탭을 장착하여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에서 조종력이 무겁다는 파일럿의 불만을 해결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 늘어나는 얇은 엘리베이터 케이블과 유연한 엘리베이터 제어 토크 튜브로 보완된 탄성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제로의 에일러론은 특히 크고 강력하게 설계되어 탁월한 저속 기동성과 인상적인 롤링 속도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 선택으로 인해 고속에서는 제어 난이도가 높아져 근거리 공중전 능력을 강조하는 일본 해군의 전투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제로 비행기의 제어 표면은 저속 기동에서 시속 300마일을 초과하는 속도에 이르기까지 항공기의 광범위한 속도 범위를 관리하는 데 있어 놀라운 엔지니어링 독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양한 비행 체제에 걸친 제어 반응의 다양성은 제로를 동시대 항공기들과 차별화했지만 고속에서는 작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발전소 통합 엔지니어링. 일본 제로 전투기의 동력 장치 통합은 성능과 무게 제약의 균형을 맞추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요구되는 중요한 엔지니어링 과제였습니다. 엔진의 선택과 수정은 항공 역사에서 이 항공기의 전설적인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로의 동력 장치 개발은 이 항공기의 진화에서 중요한 요소였으며 당대 가장 강력한 전투기 중 하나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초기의 제로는 780마력을 내는 미쓰비시 제우스의 13 엔진으로 구동되었습니다. 이 엔진이 탄탄한 기반을 제공했지만 진정한 변화는 항공기의 성능과 기능을 크게 향상시킨 나카지마 사카에 시리즈 엔진의 도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주요 업그레이드는 나카지마 NKELC 사카의 12 엔진을 사용한 A6MI 변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줄로 배열된 14기통 방사형 엔진은 925마력을 내며 슈퍼차저를 장착하여 고고도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이 엔진은 1.71:1 기어 감속 시스템을 통합하여 프로펠러의 효율을 최적화하고 항공기의 뛰어난 속도와 기동성에 기여했습니다. 제로가 계속 진화함에 따라 이후 버전에서는 엔진 기술이 더욱 발전했습니다. A6M3 모델에는 1130마력을 낼 수 있는 나카지마 사카의 21 엔진이 장착되어 눈에 띄게 파워가 향상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제로의 속도와 상승률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능도 개선했습니다. A6M5 버전은 냉각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사카의 21 엔진을 개선하여 장시간 운항 시 과열 문제를 해결하고 항공기의 신뢰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실험적인 A6M6 모델은 나카지마 사카의 31A 엔진을 탑재하여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이 첨단 파워 플랜트는 물 메탄올 분사 시스템을 통합하여 철비 믹심 마력이라는 인상적인 출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형이 널리 생산되지는 않았지만 진화하는 공중전 수요에 맞서 더 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동력 장치 설계의 발전을 통해 제로는 전력, 민첩성, 신뢰성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여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하늘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제로의 냉각 시스템은 엔지니어링 설계의 독창성을 반영하여 탁월한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엔진 카울링은 항공기의 14기통 방사형 엔진을 효과적으로 냉각하는 동시에
더 제로의 유선형 프로파일에 기여하는 컴팩트한 흡기부를 유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능과 공기역학 사이의 이러한 균형은 전투기의 성공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제로의 동력 장치와 함께 발전했으며 엔지니어들은 각 엔진 변형의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초기 4K12 엔진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냉각을 제공하는 컴팩트한 카울 디자인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혁신 덕분에 항공기는 엔진 성능의 저하 없이 민첩성과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K21 엔진을 도입하면서 시파하면서 엔지니어들은 공기 흐름 시스템을 개선하여 냉각 효율을 높였으며 특히 더 얇은 공기가 문제가 되는 높은 고도에서 냉각 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엔진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고고도 전투 시나리오에서 제로의 성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험용 4K의 31A 엔진은 물 메탄올 분사 시스템을 통합하여 온도 관리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혁신 덕분에 엔진은 더 높은 출력 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비행 조건에서도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각 반복은 더 제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성능과 엔지니어링 우수성 모두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A6M 제로 전투기의 중량 대비 출력 비율은 운영 수명 내내 중요한 이점으로 남았습니다. 심야문제입니다. 초기 설계는 킬로그램당 0.4554마력을 달성하여 현대 전투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러한 최적화는 신중한 엔진 배치와 무게 배분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동력 장치는 항공기의 무게 중심을 유지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량 설계에 중점을 두다 보니 한계가 생겼습니다. 더 강력한 엔진을 고려할 때 항공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재설계가 필요했습니다. 더 무거운 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엔진을 격벽에 더 가깝게 배치해야 했고 이로 인해 연료 용량과 전투 방향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로 엔진은 4K 시리즈 엔진의 신중한 엔지니어링 타협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성능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제로의 동력 시스템 통합은 경쟁 요구 사항 간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엔진은 훨씬 더 높은 출력을 달성하고 있었지만 제로의 엔지니어링 팀은 뛰어난 공기역학 및 경량화를 통해 보다 겸손한 발전소를 최적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쟁 초기에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더 강력한 연합군 전투기가 등장하면서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전투 성능 엔지니어링 A6M0의 전투 성능을 엔지니어링하려면 모순적으로 보이는 요구 사항 간의 신중한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일본 해군은 1940년대 항공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례 없는 항속거리를 유지하면서 뛰어난 기동성을 요구했습니다. 제로의 전설적인 기동성은 정교한 엔지니어링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도 4,500m 이하의 속도에서 이 항공기는 탁월한 선회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180도 선회 후 시속 186마일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128피트라는 놀랍도록 좁은 회전 방향을 달성했습니다. 주요 기동성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개 하중은 평방 피트당 24, 3파운드로 F4, F4, 와일드캣의 평방 피트당 28, 6파운드에 비해 낮습니다. 조종석 근처에 무게 중심을 최적화하여 배치했습니다. 향상된 반응성을 위한 고급 컨트롤 표면 디자인. 항속거리 엔지니어링은 제로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현대 전투기를 훨씬 능가하는 1900마일의 작전 범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탁월한 성능은 혁신적인 연료 저장 솔루션과 세심한 기체 설계의 조합을 통해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로의 내부 연료 용량은 150갤런으로 단일 엔진 전투기로는 상당한 거리인 약 1200마일의 기본 항속 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범위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94갤런 용량의 추가 낙하 탱크를 통합하여 800마일의 작전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연료 탱크를 기체의 무게 중심에 가깝게 배치하고 기체 전체의 경량화 조치를 구현하여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이 항속거리를 달성했습니다. 속도와 무게의 관계는 복잡한 엔지니어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A6M5 제로는 F6F5 헬캣보다 더 나은 중량 대비 출력 비율을 유지했지만 최고 속도는 더 낮았습니다. 이 절충안은 몇 가지 엔지니어링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사법 500m에서 288노트 이하의 속도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했으며 그 이상에서는 에일레어론이 크게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고속 성능보다 기동성을 우선시하는 기본 설계 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장갑 보호와 자체 밀봉 연료 탱크를 포기하기로 한 엔지니어링 팀의 결정은 보호보다는 경량화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공학적 선택은 전쟁 초기 작전에서 12대 1의 초기 0대0 살상 비율을 달성하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장단점의 한계가 분명해졌습니다. 제로는 고속 강에서 성능을 유지할 수 없었고 전투 피해에 취약해 구조적 경호성보다 기동성과 항속거리를 우선시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아니산이납니다. 재료과학 혁신. 재료과학의 혁신은 A6M0의 뛰어난 성능 특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40년대 일본 엔지니어들은 혁신적인 합금과 복합재의 개발을 통해 항공기 설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제로의 소재 혁신의 초석은 1936년 스미토모 금속 산업에서 개발한 획기적인 엑스트라 슈퍼 듀랄루민이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알루미늄 합금은 알루미늄에 아연을 합금하여 전례 없는 무게 대비 강도를 달성했습니다. 이 소재는 기존 합금에 비해 우수한 강도, 복잡한 성형 작업을 위한 향상된 연성,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대폭 감소한 무게 등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ESD는 부식에 취약하다는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제작 후 적용되는 혁신적인 크롬사 나연 부식 방지 코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보호층은 소재의 뛰어난 특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해상 작업의 수명을 보장했습니다. 제로의 구조 설계는 기체 전체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다양한 복합 소재를 통합했습니다. 재료 선택은 무게 대비 강도 비율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구조적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구성 요소의 특정 복합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비행과 전투 중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앞동체는 48게이지 합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소재는 구조적 강도를 강화하여 항공기가 고속 기동과 공중 교전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체 상부에는 엔지니어들이 약간 더 가벼운 35게이지 합금을 사용했습니다. 이 선택은 정상적인 운항 조건에서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항공기의 전체 무게를 줄였습니다. 구조적 요구가 덜 중요했던 제로 후미 부분에는 더욱 가벼운 18게이지 합금을 사용했습니다. 이 소재는 무게 절감을 극대화하여 항공기의 뛰어난 민첩성과 장거리 항속 능력에 기여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직경 2인치 이상의 작은 리벳을 3개 이상 사용하는 혁신적인 리베스팅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무게와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제로의 소재는 전투 조건에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응력 분석을 거쳤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반복적인 하중 사이클에서의 피로 저항, 다양한 고도와 온도에서의 구조적 무결성, 충격 저항 및 소재 열화 패턴을 검사하는 포괄적인 테스트 프로토콜을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소재 혁신의 성공은 전후 항공 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알루미늄 업계는 ESD의 우수한 특성을 알아본 후 1943년에 유사한 7075 합금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재는 항공기 제작의 표준이 되어 제로의 재료 과학 혁신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구조 테스트 방법론은 특히 혁신적이었으며 엔지니어들은 전투 조건에서 재료 거동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제로의 구조는 전체적으로 플러시 리벳을 사용했으며 앞뒤 조인트는 랩으로, 다른 조인트는 버트로 연결했습니다. 최신 항공기보다 작은 리벳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테스트를 통해 설계의 구조적 무결성을 확인했습니다.
생산 엔지니어링 과제 A6M02 생산 엔지니어링은 스타트업의 40년대 제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독특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경량 구조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사항으로 인해 항공기 조립에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일본 제로 전투기의 생산은 제조 과정에서 디테일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알루미늄 판재에 정밀한 번개 구멍을 뚫어 복잡한 브래킷을 제작했으며 더 간단하지만 더 무거운 대체품 대신 노동 집약적인 공정을 선택했습니다. 제조팀은 날개, 덩셀, 고리, 엔진, 랜딩 기어를 최종 통합하기 전에 별도의 생산 경로를 따라 하위 조립품을 결합하는 특수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산리했습니다. 제로 제작에서 가장 혁신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는 날개를 동체에 영구적으로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분리형 설계에 필요한 추가 패스너와 보강재가 필요하지 않아 구조적 무게를 줄이고 항공기의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제조팀은 기체의 특정 부위에 합한 보강재를 전략적으로 통합하여 전체적인 무게 효율을 유지하면서 국소적인 강도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고급 판금 성형 기술을 사용하여 제로 제작의 독창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작업자들은 알루미늄을 정밀하게 성형하여 필수 강도를 유지하면서 재료 사용량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복잡한 라이트닝 홀을 갖춘 부품을 제작했습니다. 미쓰비시 제로의 품질 보증을 위해서는 엄격한 테스트 프로토콜이 필요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특히 항공기의 독특한 구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핵심 부품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 절차를 구현했습니다. 에일러론 제서 튜브를 지지하는 복잡한 브래킷 어셈블리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 공정에는 탁월한 정밀도가 요구되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은 경량 부품의 세부 검사, 구조적 무결성 검증, 조종면 어셈블리 테스트, 재료 강도 검증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강조합니다. 제로 전투기 생산에서 자원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팀은 특히 고급 엑스트라 슈퍼 듀랄루민 합금으로 작업하면서 소재 활용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 경량 소재는 구조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취급과 정밀한 제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날개 어셈블리는 통합 시공 기술을 통해 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중복 부품의 필요성을 줄여 자재 낭비를 최소화하고 날개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경량화를 실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공기의 제어 표면은 자원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최적화하는 정밀 제작 공정으로 제작되어 품질 저하 없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요소인 동체 구조는 모듈식 조립 방식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생산 공정을 간소화하고 하위 어셈블리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여 제조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A6M0의 생산 공정은 복잡한 요구 사항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심한 제조 공정을 통해 달성한 항공기의 총 중량은 554파운드로 그럼맨 F4 와일드캣보다 1871파운드 더 가벼웠습니다. 이러한 무게 감소에는 정밀한 제조 공차와 혁신적인 조립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생산 엔지니어링 팀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면서 품질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경량 합금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제작 후 세심하게 도포해야 하는 아연 크롬 산염 부식 방지 코팅 작업을 위한 특수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코팅 공정은 해상 운항에서 항공기의 내구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 생산 흐름의 세심한 최적화를 통해 제조 효율성을 달성했습니다. 팀은 꼬리를 포함한 후미 동체를 조종석 바로 뒤의 전방 동체에 효율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하위 조립품을 결합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일본제 제로 엔진을 장착하려면 최적의 무게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정밀한 제조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제작팀은 동력 장치를 조종석에 가깝게 장착하기 위한 특수 기술을 개발하여 무게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기동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엔지니어링 결정에는 제조 공차 및 조립 절차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시스템 통합
A6M02 시스템 통합은 무기, 연료 및 제어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복잡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의미했습니다. 통합 과제에는 항공기의 전투 능력을 정의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일본 제로파이터의 무기 통합 전략은 무게 제약과 화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표준 무장 구성은 동체의 7mm 기관총 2개와 날개에 20mm 대포 2개를 장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항공기의 뛰어난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사격 범위를 제공했습니다. 동체에 장착된 포의 동기화된 발사 메커니즘, 최적의 무게 배분을 위한 날개 장착포 배치, 조종면과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탄약 공급 시스템 등 무기 시스템 설계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미쓰비시 제로 비행기의 연료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놀라운 효율성을 달성했습니다. 150갤런의 내부 연료 용량과 94갤런의 드롭 탱크를 결합하여 1900마일의 운항 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항속거리는 연료 탱크를 기체의 무게중심 근처에 세심하게 통합한 덕분입니다. 자체 밀봉 연료 탱크가 없기 때문에 취약성은 증가했지만 무게는 크게 줄었고 제로의 뛰어난 성능 특성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공학적 절충과는 방어 기능보다 공격 능력을 우선시하는 일본 해군 교리에 부합했습니다. A6M 제로파이터의 제어 시스템은 기계 및 공기역학적 요소의 정교한 통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종면 설계는 고속에서 무거운 조종력에 대한 조종사의 피드백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특징으로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고속 기동 시 저항을 줄이기 위해 특정 신축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된 얇은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활용한 탄성 제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더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난 제어 입력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연한 엘리베이터 제어 토크 튜브가 구현되어 강성을 최소화하고 항공기의 전반적인 응답성을 개선하여 시스템을 더욱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에일레어로는 균형 잡힌 정밀한 반응을 제공하도록 최적화되어 제로가 광범위한 속도 범위에서 민첩하고 효과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어 시스템은 다양한 속도 범위에서 독특한 특성을 보였습니다. 4,500m에서 218노트 이하의 속도에서 항공기는 최적의 제어 응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임계값을 초과하면 에일러론의 강성이 증가하여 항공기의 핸들링 특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제로 엔진과 제어 시스템의 통합은 핸들링에 미치는 동력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엔진 진동이 조종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장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통합 접근 방식을 통해 제로의 탁월한 저속 기동성을 유지하면서 고속 비행의 어려움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어 시스템 최적화는 롤 성능에서 특히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항공기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롤링할 때 서로 다른 성능을 보이는 비대칭적인 롤링 속도가 발견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제어 표면 형상과 기계적 이점 비율을 세심하게 조정하여 이러한 특성을 해결했습니다. 제로의 계기판은 효율적인 시스템 통합의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조종사의 불필요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한 단순함의 경이로움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조종석 디자인에 대한 이러한 간소화된 접근 방식은 포괄적인 계기보다 필수적인 전투 기능을 우선시하는 일본의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의 한계와 타협.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로 전투기는 궁극적으로 전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공학적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보호보다 성능을 우선시한 근본적인 설계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A6M0의 설계는 뛰어난 민첩성과 항속거리 연장을 위해 경량 구조를 우선시했지만 이러한 강조는 기체의 상당한 취약점을 초래했습니다. RC입니다. 완전 적재 시 무게가 약 2360kg인 제로는 1260kg 더 나가는 F4F 와일드캣과 같은 동급 기종에 비해 현저히 가벼웠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무게 감소는 구조적 무결성과 조종사 보호 기능을 희생하는 대가로 전투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초래했습니다. 조종사,
엔진 및 기타 주요 시스템에 대한 장갑이 없기 때문에 제로는 적의 사격에 매우 취약했으며 자체 밀봉 연료 탱크가 없어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취약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요 부위에 대한 최소한의 구조적 보강은 이러한 위험을 더욱 가중시켰고 기체는 피격 시 심각한 손상을 입기 쉬웠습니다. 동체와 날개를 하나의 일체형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기동성과 구조적 경호성이 향상되었지만 이 방식은 기존 설계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투 환경에서 수리 및 유지 보수가 복잡해졌습니다. 제로는 특히 고속에서 눈에 띄는 성능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날개 고장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제어 시스템은 시속 388km 이상에서는 상당히 경직되었습니다. 기체의 구조적 무결성을 보존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더 빠른 연합군 전투기에 대한 전투 효율성이 제한되었습니다. 시속 320km 이하에서는 제로의 컨트롤이 매우 가벼워 그 명성에 걸맞은 민첩성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고속 다이빙이나 급박하게 진행되는 교전에서는 강화된 조종 장치가 기동성을 심각하게 방해하여 속도와 빠른 반응이 중요한 전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이 항공기의 엔진 설치는 성능과 실용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과제를 더욱 잘 보여주었습니다. 콤팩트한 엔진 카울링은 공기역학적으로 효율적이지만 장시간 고출력으로 운항하는 동안 열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냉각 비효율성이 제로의 전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한 조건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저에는 방어 기능보다 공격 기능을 우선시하는 설계 철학이 있었습니다. 장갑 도금과 자체 밀봉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중량이 줄어들어 사거리와 민첩성은 뛰어났지만 적의 사격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어 시스템은 저속에서 기계적 신뢰성과 반응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압식 부스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고속에서 기동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단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체와 날개의 일체형 구조는 항공기의 강도와 공기역학을 향상시켰지만 생산 및 현장 수리가 복잡해져 장기간 전투 작전 시 물류가 복잡해졌습니다. 1984년이 되자 이러한 공학적 타협은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로는 내구성과 속도 면에서 연합군 전투기에 뒤처져 현대 공중전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종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특히 절대 속도를 초과할 수 없는 기체의 낮은 속도는 다이빙 공격이나 탈출 기동에서 효율을 저해했습니다. 무선 통신 시스템은 또 다른 중요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점화 배선의 차폐 불량과 기체 구성품의 부적절한 접착으로 인해 통신이 불안정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조종사는 전투 작전 중 시각 신호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술적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일본 해군의 교리에 따라 공격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전쟁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제로는 뛰어난 저속 기동성을 유지했지만 전투 피해를 흡수하거나 최신 연합군 전투기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근본적인 설계 결함의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미쓰비시 A6M0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엔지니어링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획기적인 경량 구조, 엑스트라 슈퍼 듀랄루민과 같은 혁신적인 소재, 정교한 공기역학 설계를 통해 제로는 당시로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성능 지표를 달성했습니다. 전쟁 초기 작전 중 스피드 1이라는 놀라운 살상률을 기록하며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을 입증했습니다. 미쓰비시 A6M0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단종되었지만 그 강점을 가지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하늘로 돌아온다면 이 전투기가 무적이 될 수 있을까요? 동영상 댓글 섹션에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